안녕하세요. 장애인 프로나우서 처음 토크쇼 시간입니다. 저는 장애인 프로나우서 센터 대표 주윤숙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으로 성평등 교육 강사로 일하고 계신 박지아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지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초대를 드렸는데 이제서야 나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진보당에서 성평등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청년진보당 대표 박지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일단 처음에 질문을 드리자면 흔히 네. 성평등이라고 하면 여성만의 주장이나 여성만의 운동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여성만의 전유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이 편견인지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평등을 외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여성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가장 절실한 사람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별을 없애는 일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삶을 더욱 평등하게 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이 평등해져서 누군가가 지금 누리는 권리가 줄어든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성차별적 사회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속처럼 네, 그렇습니다. 평등하게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현재 그 삶의 질과 그런 게 떨어지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다음으로 대표님 거 좀 보고 할게요. 예. 성의 불평등에 관련된 좀 전에 말씀하신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과거하고 현재가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여성이 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느끼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성별을 완전히 고정적인 것으로, 그래서 특정한 성에는 특정한 역할이 정해져 있고 그 규범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자연스럽고 그것만이 옳다고,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를테면 여성들은 그런 가정, 사적인 공간을 잘 돌보고 가꾸고 그런 것이 잘 어울려. 이를테면 가족 구성원을 돌보니까 당연히 여자가 해야지. 이런 주장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시겠죠. 또 반면에 남성들은 공적 영역의 책임을 잘 쥐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강해야 되고 이런 식의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하지 못하면 나쁜 여성 이렇게 지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구타하거나 살해하는 그런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자신의 폭력의 이유로 밥을 똑바로 안 차려줘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고정관념들이 하나의 우리 사회에 규범화되면서 여성들을 차별하는 하나의 구조로서 자리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 우리나라가 남녀의 임금 격차가 OECD에서 1위를 아주 오랜 시간 유지하고 있고 또 세계 성평등 지수의 하위권 국가로 100위권 안팎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평가받아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전 시대와 오늘날의 좀 차이가 있다면 사실은 지금 한창 대통령 선거 그리고 엊그제 토론회에서도 그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망언을 하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여자들 차별 안 받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어른들 때, 그래 우리 할머니 때 얘기지 요즘 여성들은 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과거에는 아예 성차별적인 제도가 있었죠. 기억하시겠지만 여성의 조기 정년. 그렇죠. 여자들은 결혼하면 이제 이런 거라던가 또
이혼을 한 여성은 6개월 이내 재혼 금지 이런 조항 맞아요. 기억하시죠? 네. 예. 그런 그게 식의 이제 예. 아이 문제 때문에 예, 누구 아이냐 누구 이런 아니냐. 것 근데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책임을 여성에만 지우는 건 굉장히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 가장은 오직 남성이고 그 남성 가장의 그런 권리를 굉장히 우월하게 보장해온 호주제도 같은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네. 또 사람들은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나아진 거 아니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지는 방향이 또 옳았고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절로 되진 않았죠. 기억하시겠지만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호주제 폐지나 이런 데도 왠지 같이 활동하셨을, 저 그때 사실은 어렸지만은 같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에 저항하니까 뭐 남녀고용평등법도 제정이 되고 그렇죠. 호주제도 폐지도 기억하시죠? 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성이 평등해졌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 문제나 여성의 문제나 네. 남들이 볼 때 조금 나아진 네. 간신히 올라온 걸 네. 이제는 평등사회가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자연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요. 국가가 해준 그러니까요. 것처럼. 그리고 네. 장애인 고용의무도 그 아주 극소수의 이 마치 음료수에 방울만큼 떨어뜨린 걸 가지고 그렇게로 얘기하는 것처럼 여성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불평등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불평등의 구조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과거 현재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죠. 그것도 당사자의 목소리로 그나마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조금 바뀌지 않았나. 맞습니다. 어른분들은 장애인들이 지나가도 그래요. 아, 이거 국가가 다 해줘서 이렇다. 예, 이동권이나 여러 편의시설 문제도. 그런데 당사자 아니면 모를 것들이 너무 많죠. 예. 저절로 되는 게 없다는 것을 맞습니다. 특히 말씀 중에 OECD 국가 얘기해 주셨는데 안 좋은 걸로는 우리가 참 맞아요. 이리가 많아요. 노인 빈곤율, 자살률 이런 것들이 높죠. 그 여성이 혹시 네. 자살률이 좀 많은가요? 어떤가요? 그 연령대별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코로나 시기 때 여성 자살률이 갑자기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라고 들여봤을 때 네.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그때도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감염이 그 내부적으로는 그렇죠. 돼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좀 확인하게 되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20대 여성들의 자살률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연령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정신적인 거나 심리적인 거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럼 다음으로 그 페미니스트라고 하죠? 네. 페미와 페미니스트 단어가 예. 익숙하면서도 네. 낯선 네. 좀 그 상대적인 게 있는데 예. 유래와 정확한 뜻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 요즘 이렇게 너 페미야? 이런 말들이 그 질문 자체가 약간의 좀 부정적인 것을 그렇죠. 확인하려는 맞아요. 이렇게 좀 맞아요. 쓰이는 것들이 좀 사실이고 사람들에게도 그 지금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잘은 모르지만 제가 자꾸 마이크를 쳐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잘은 모르지만 네.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이 주장 자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좀 그럼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페미니즘은 이런 가부장, 남성 중심적인 시선을 넘어서 성평등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인식론이기도 하고요. 네. 또한 그러한 성의 불평등한 차별을 넘어서자는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정치적인 실천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변화를 만드는 방법은 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좌도 있고 우도 있고 그렇죠. 페미니스트 사이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렇지만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 구조가 있고 이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며 그것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입장이 페미니즘이고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우리가 그 안에 차별이 없는지 살펴보고 또 이것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페미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혹시 비판과 네. 뭐 거부감 그런 게 있더라도 제대로 알고 비판이든 뭐 찬성이든 반대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페미하면 그 거부감과 좀 세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그걸 깨나가는 것도 여성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어떤 사회 오랫동안 익숙하다고 여겨왔던 것들로부터 변화를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요.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 와중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뭐 어느 한쪽 성별에 그리고 뭐 성별이라는 것이 그렇게 딱 나누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아니고요. 그런 어느 한 그룹만의 일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이라면 다 같이 평등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는지 그 사람의 권리가 빼앗긴 건 없는지 같이 살펴보자라는 것으로 본다면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과정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아까 질문과 지금 페미니스트의 질문 이어서 네. 이념 중에 네. 그 보바르라는 그 프랑스의 네. 여성 철학자가 네. 본질이 없다라는 철학을 내놨습니다. 철학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워지니까 어렵네요. 거기서부터 여성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길러진다. 사회 문화, 시대적인 영향으로 고정관념이 생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페미니스트의 그 역사가 좀 맞닿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성평등의 그 세대 간의 문제점이 다를 것 같고 해결 방안 또한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엔 사이버 성폭력이 새로 그렇습니다. 등장하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문화가 달라지면서 다른 점들이 있을 텐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저는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이 변화 발전하면서 그런 그 범죄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도 되게 다양해지고 그렇죠. 있는데요. 이 범죄로 나아가기 이전에 어떤 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차별이 있던 시절과 지금의 시절을 오늘날의 시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또 그 무엇이 모두에게 인권적으로도 그리고 좀 모두를 위한 일지라고 고민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1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하는 것이 핵심은 그런 기술이 아니라 그 이를테면 디지털 성폭력이 어디 뭐 스마트폰의 문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너머에 사실은 우리 사회가 여성을 나와 동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뭐 돈벌이의 수단으로 본다던가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이런 태도를 본다면 사실은 그것은 특정 세대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법과 그 개체가 달라졌을 뿐이지 그 기본적인 본질은 변함이 없다. 네. 예를 들어 TV가 생겼을 때도 TV에서 예. 거기서 뭐 가부장적인 드라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듯이 스마트폰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스마트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세대 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도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더 그 세대 간에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렇죠. 중요한 것은 세대 차이보다 더 우리가 평등을 향해 전 세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정 세대만의 문제, 이를테면 디지털 성폭력은 청소년들의 문제, 20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의 문제예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전 세대가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N번방에 가담한 젊은 사람들 너무 나쁜 놈들이야가 아니라 사실은 뭐 5, 60대 중년들도 이를테면은 그 단체 카톡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돌려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는 점을 바탕으로 전 세대가 같이 고민하고 바꿔나가야 될 문제로 보는 게 좀 맞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미투 운동이 요즘엔 조금 언론에나 눈에 띄진 않는 상황인데요. 이 미투 운동이 한창이고 또 미투 운동이
한창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남성이 불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룹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성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그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개가 되었던 시기에 그 앞서서 왜 그러면은 그동안은 말하지 못했을까로부터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 사회가 그런 피해자의 이야기에 정말 귀를 기울이는 사회였다면, 그리고 성폭력이 정말 폭력이고 그것은 단호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회였다면은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걸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다 보니까 피해자에게도 이를테면 탓이 있는 거 아니야? 이를테면 밤거리나 어쩌고 저쩌고 옷차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탓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있고, 그럼 그대로 계속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그래 나도 그러하다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로 제도적인 변화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법이 만들어지면서 신고율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인식의 변화도 오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이런 얘기도 있죠. 이를테면 그 한 변호사가 그 성범죄 전담 변호사래요. 그 사람이 피해자를 변호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유튜브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꽃뱀 이런 식의 이렇게 키워드 같은 거를 썸네일에 띄워놓고 네. 무조건 여자에게 유리하다 막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걸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께서. 근데 얼마 전에 그 우리 당 정혜경 의원실에서 제출한 그 진보당의 진보당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의하신 거가요? 생각이 짧았던 게 우리 당 당원들만 보는 방송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얼마 전 그 한동훈 씨가 지금은 뭐 이제 또 이제 정치의 뒤안으로 이렇게 스르르 갔지만은 비동의 강간죄 절대 막겠다 그런 입장을 또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남성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 이해를 같이 바꿔야 되는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 판사가 그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로 나아간 잘못은 피고에게 명확히 있다고 하면서도 현행법에 근거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재판부를 이해해달라.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황당한 이런 일이에요. 피해자가 재판부를 이해해야 되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런 판결을 내린 만큼 현행법에 한계가 있다는 점. 그래서 강간죄를 기존의 폭행 또는 협박, 한 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것이 있어서 사람을 강간한 자에게로만 책임을 물었던 기존의 법은 국제사회에서도 이건 바뀌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교행위를 한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피해에 대해서 침묵시키고 또 입증 책임마저 그 피해자에게 떠맡겨왔던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뭐 남성에게 불리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에게 명확해지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또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여성만이 피해자가 맞습니다. 아니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이 발의한 이 법안이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장애인 프리남성 센터와 저희 구독자분들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질문이네요. 저 죄송한데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미투 운동이나 이런 게 특정한 분이나 특정한 사람만 피해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 그 아까 원고에 써주셨는데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가장 처음 시작한 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성노예 분들이 아니신가 싶어요. 맞습니다. 위안부라고 불렸는데 성노예 피해자분들이시죠. 그분들이 나는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주장을 하신 게 미투 운동의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그 부분도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로서
갔다는 것이 지금은 부정할 수 없는, 맞아,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지라는 정도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건데 또 지금도 누군가는 지금도 수요 시위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시위에 와가지고 극우 세력들이 네.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너희들은 자발적으로 갔어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픈 현실인데 근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분들의 존재를 알고 그 아팠던 역사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좀 달라질 것이냐 우리가 앞으로도 전쟁 범죄의 한 피해로서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전신성 폭력을 막아야 된다라는 공감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용기 내서 그것을 증언했던 그 분들이 김학수님을 비롯해서 있었기 때문이고 그 전에는 사실은 그 자신의 증언이 있기 전에는 주류의 역사에서도 사회에서도 그것이 하나의 주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걸 보았을 때 이 용기 있는 증언의 힘은 정말로 큰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그것이 보수와 극우의 극우죠. 극우죠. 보수가 예. 아니라 제대로 된 보수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진보가 거기에 네.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이 비단 네. 특정 세력과 특정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뼈아픈 역사와도 연관이 있음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앞으로 이 모든 하시는 일, 그 성평등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 과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들은 제도 하나, 그러니까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이고요. 네, 그 무수한 과제들 중에 저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좀 짚고 싶습니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있어야지만은 그동안은, 사실은 저는 우리 사회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뭐 어떤 사람을 차별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장애인을 차별해도 됩니까? 했을 때 예!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봐요. 어린 학생들부터 나이 있는 분들까지 뭐 사람 차별하면 안 되지. 그런데 하면서 특정 맥락 속에서 자기 차별을 좀 정당화하려는 이를테면 그래도 출근 시간에 그러는 건 그것도 회사도 어쩌죠 이런 식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들을 우리 사회가 일정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사이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폭력도 이루어지고 배제도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들이 있지만은 제가 이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같이 좀 배워나가고 우리 사회가 좀 차별을 적극적으로 없애는 길을 좀 찾아 나서는 아까도 왜 기술의 발전 얘기를 주셨는데 사회가 변화 발전하면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많은 그러니까 익숙하게 생각했던 그런 불평등 같은 것들도 찾아 나설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찾아가고 해결하고 그런 것이 진보가 아닐까 싶고요. 또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여성이 약자이자 피해자인 그런 구조 속에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건데요. 그런 여성이 우월하거나 더 낫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의 주요 관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에게 지금 처해진 어떤 불합리한 조건들이나 이런 사회적인 차별들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각자가 있는 곳에서 또 함께 같이 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 진보당만의 약간 번외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김문수 후보 부인이신 서연영 씨가 노조하게 생겼냐 자기가 자기처럼 부드럽고 예쁘게 생기고 부드러운 여자는 노조를 안 한다. 노조를 하는 여성들은 드세고 못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성 비하 발언이자 노조에 대한 발언이자 편견을 드러내신 것 같아요. 그걸 보시면서 드신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비슷한 말을 어디서 들었냐면 지난 그
12.3 비상계엄 이후에 내란 종식을 위한 그 광장이 길게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남태령으로 가는, 특히 그 두 번째 남태령 복에 가는 길에 극우 유튜버들이 쭉 와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니들은 생긴 것부터가 좌빨들은 생긴 것부터가 이러면서 계속 생긴 거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던지 간에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특정한 사람에게는 특정한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도 된다, 이런 것은 진짜로 그게 낙인이고 폭력이고 혐오지 않습니까? 앞서서 그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그 말씀이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잘 평가하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드센 거는 저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야지만 들어주기 들리고 때문에. 있습니다. 예. 차분하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안 들어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세게 들리고 그죠. 크게 들리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큰 목소리를 내야지만 그 목소리가 들리는 사회 아닙니까? 그럴 네. 때 우리가 또 가끔은 크게 외치기도 하고, 또 정해놓은 틀 안에 그 규범이라는 것이 누군가는 그 규범 속에서도 차별을 받는다면 또 꽉 그렇죠. 붙여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장애인 남성 회원분들께도 성평등에 대한 그런 인식과 페미에 대한 정의, 역사 이런 것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나오셔서 다른 이야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장애인 프리나우서 성토크쇼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